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2부,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남자. 그날 밤 이씨 앞에 나타난 남자는 자신을 최씨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웃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씨가 말했습니다. 이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씨는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최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실하고 믿을만한 사람이라고요. 이씨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칭찬으로 시작된 덫이었습니다. 작은 부탁. 며칠 뒤 최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커피 한잔 하시죠. 둘은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최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작은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업인데요? 최씨는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들어오면 수익이 꽤 됩니다. 이씨는 사업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말을 정말 잘했습니다. 숫자, 계획, 사람 이야기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결정적인 말, 최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이씨는 물었습니다. 왜요? 최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그 말은 이씨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 투자. 결국 이씨는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꽤 중요한 돈이었습니다. 최씨는 말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한 달이면 결과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달 뒤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씨 계좌에 80만 원 수익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씨는 놀랐습니다. 진짜 되네. 최씨가 웃었습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은 한번 성공하면 두 번째는 더 쉽게 믿습니다. 이씨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투자, 세 번째 투자,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최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 아니면 못합니다. 형님은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 시기에 너무 좋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상한 법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돈이 들어오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그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큰 형태로 찾아옵니다. 어느 날 이 씨에게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는 최씨였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이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잠시 침묵. 그리고 최씨가 말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 이씨 인생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3부. 문제가 생겼다는 전화. 새벽 2시 이씨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는 최씨였습니다. 이씨는 잠에서 깨며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씨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급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이씨는 바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입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최씨가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묶였습니다. 이해 안 되는 상황. 이씨는 잠이 합계했습니다. 묶였다니요? 최씨가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문제로 돈이 잠깐 막혔습니다. 이씨가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최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큽니다. 이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얼마입니까? 최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돈 포함해서 1억 정도입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 이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억, 그 돈은 그에게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씨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씨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협상 나오는 말, 항상 나오는 말. 이씨는 그때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위험한 말 중 하나가 해결 방법이 있다는 말이라는 것을. 최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딱 일주일만 버티면 됩니다. 이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최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추가 자금이 조금 필요합니다. 또 시작된 선택. 이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큰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더 넣으면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최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만 넘기면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이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카드, 지인, 어떻게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최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몰랐습니다. 자기 인생이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상한 변화, 돈을 보낸 뒤부터 최 씨 연락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회의 중입니다. 거래처 만나고 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전화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이 씨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은 최 씨가 처음부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4부 연락이 끊긴 사람. 이 씨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씨에게 10번, 20번, 30번.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예감. 이 씨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 생각을 억지로 지웠습니다. 사람은 큰 손해를 보면 처음에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씨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최 씨가 알려준 사업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건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작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이. 이 씨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관리인 이 씨는 1층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4층 사무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아, 그 사람. 이 씨가 놀랐습니다. 아세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전에 나갔어요. 이 씨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2달 전에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월세 밀려서 밤에 짐 빼서 나갔어요. 그 순간 이 씨는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동안 최 씨는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며칠 뒤 이 씨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형사를 만났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최민수 이야기입니까? 이 씨가 놀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 번 오셨네요. 피해자를 형사가 서류로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금액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0명, 20명, 30명, 금액도 몇백만원부터 몇 억까지.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쪽에서 꽤 유명합니다. 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사기친 겁니까?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30억이 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쏘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뒤 이 씨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최 씨가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5부 사라진 줄 알았던 사람.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 씨는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출, 카드빚, 사라진 돈,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씨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이 씨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최 씨였습니다. 믿기 힘든 전화. 이 씨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너 어디야? 최 씨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형님, 제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이 씨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설명? 최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도 피해자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냐? 또 다른 이야기. 최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뒤에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최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이 말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씨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만남 며칠 뒤 이 씨는 결국 최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구석자리에 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수염도 길었고 얼굴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첫마디 이 씨가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돈 어디 갔냐? 최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돈 제가 다 가져간 게 아닙니다. 이 씨가 눈을 좁혔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는데? 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사기꾼이 있습니다. 더 큰 이야기 최 씨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알던 사업, 그 사업은 사실 더 큰 판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을 만든 사람은 최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최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그 사람 이름 들으면 놀랍니다. 충격적인 이름. 최 씨 입에서 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씨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6부. 진짜 설계자.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최 씨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누군데? 최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씨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누군데? 최 씨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입니다. 순간의 정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 사장은 이 씨가 몇 번 만난 적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장을 입고 항상 웃고 있었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돈 많다. 사업 크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 판의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기억. 이 씨는 그때 떠올렸습니다. 몇 번 최 씨와 같이 만난 자리. 박 사장은 항상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열심히 하네. 그리고 밥도 사주고 격려도 했습니다. 마치 든든한 후원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그 사람이 다 만들었습니다. 사기구조. 최 씨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사람 모으고 형님 같은 투자자 연결하고. 이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박 사장은? 최 씨가 말했습니다. 돈을 가져갑니다. 구조는 간단했습니다. 사람을 모은다, 투자를 받는다, 조금 수익을 준다, 그리고 큰 돈이 모이면 사라진다. 이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내 돈도?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로 갔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더 있습니다. 이 씨가 물었습니다. 또 뭐가 있는데? 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도 같은 짓 하고 있습니다. 이 씨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직 끝나지 않은 판. 박 사장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 사람, 새 투자자, 같은 방식. 이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당하잖아.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만난 겁니다. 이유. 이 씨가 물었습니다. 왜 나야? 최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제일 크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제일 화가 나 있습니다. 선택. 그날 카페에서 이 씨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잡자. 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이 씨가 말했습니다. 그 인간 잡자. 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7부.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 카페에서 나온 뒤 이 씨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저 사람 또 사람 속이고 있다. 이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피해자들 찾기. 다음날 이 씨는 예전에 갔던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건 피해자들 연락할 방법 있습니까? 형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몇 분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 며칠 뒤 작은 식당에서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씨, 최 씨,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한 명은 퇴직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집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한 명은 자식 학자금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식탁 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만 당한 줄 알았다. 분노.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인간 지금도 사기치고 있다고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순간 식당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계획. 이 씨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최 씨가 말했습니다. 새 사업 설명회야 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물었습니다. 언제? 최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이상한 긴장. 그날 모임은 점점 계획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말합시다.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읍시다. 결국 결론이 나왔습니다. 설명회 현장에 가보자.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 식당 구석자리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몰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전화 건너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 사람은 바로 박 사장이었습니다. 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8부. 먼저 움직인 사람. 피해자들은 설명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계획은 조용히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누군가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미 박 사장 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일주일 뒤 도심의 한 호텔에서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기대와 욕심. 등장. 잠시 후 앞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미소, 여유있는 걸음. 박 사장이었습니다. 이 씨는 뒤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인간이다. 연설. 박 사장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업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말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희망, 성공, 큰 수익. 이 씨는 이를 물었습니다. 또 속이고 있네. 이상한 느낌. 그때였습니다. 이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사장이 자꾸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박 사장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이 씨와 피해자들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이 씨 맞습니까? 이 씨가 놀랐습니다. 예? 그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예상 못한 상황. 그들은 이 씨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만나자고 합니다. 이 씨는 순간 멈췄습니다. 사장님?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입니다. 문 앞. 잠시 후 이 씨는 호텔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안에는 박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이 씨 이름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9부. 박 사장의 방. 호텔 방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씨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박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이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서류. 박 사장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씨가 봤습니다. 첫 장에는 이 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빚 목록, 대출, 카드값, 보증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박 사장이 웃었습니다. 세상이 좁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 사장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사진, 식당, 공장, 창고 그리고 이 씨가 일하던 곳들. 이 씨는 점점 식은땀이 났습니다. 박 사장의 말.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씨 참 열심히 살았더군요. 잠시 멈추더니 근데 왜 항상 남 좋은 일만 합니까? 이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안 박 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나랑 일합시다. 이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돈 벌고 싶죠? 억울하죠? 그리고 이제는 이용당하는 쪽 말고 이용하는 쪽으로 옵시다. 충격. 이씨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인 사람, 많은 사람을 망친 사람. 그런데 지금 같이 일하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조건,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조건 간단합니다.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내 밑에서 일한다, 사람들 데려온다, 사업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말, 그럼 빈 내가 다 정리해 줍니다. 침묵,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씨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빚, 가족, 생활, 그리고 양심. 마지막 질문,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창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찰 2명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10부. 인생살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10부. 갑자기 들어온 경찰.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 맞습니까?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씨도 놀랐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사기 피해 관련 조사입니다. 박 사장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조사요? 갑자기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의 표정,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있게 말했습니다. 누가 신고했죠? 경찰이 답했습니다. 피해자들입니다. 그 순간 박 사장의 시선이 이씨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 이씨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온 겁니까? 이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상 밖의 말. 그때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경찰이 잠깐 멈췄습니다. 뭐가 잘 됐다는 거죠? 박 사장이 웃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뜻밖의 이야기.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업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박 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위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냥 중간 관리자입니다. 이씨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박 사장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충격.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진짜 돈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 모으는 역할.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누구죠? 박 사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말하면 아마 이 사건 훨씬 커질 겁니다. 이름. 경찰이 말했습니다. 누굽니까? 박 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 회장. 이씨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1부. 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11부. 김 회장.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경찰 한 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 회장? 어떤 김 회장입니까? 박 사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 회사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투자회사, 건설, 유통. 경찰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 경찰 둘이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박 사장이 웃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씨 생각, 이씨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싸워야 할 사람은 박 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더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말. 박 사장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 잡아가도 됩니다. 근데 저만 잡으면 아무것도 안 끝납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구조.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업 구조는 여러 단계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 직접 안 나옵니다. 문제 생기면 아래 사람만 잘립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웃음. 박 사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뭘 준비했죠? USB. 박 사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USB 하나. 여기에 다 있습니다. 돈, 흐름, 계좌, 사람 이름. 경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건. 하지만
박 사장은 바로 USB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조건이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행량 줄여 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이씨를 봤습니다. 예상 못한 말. 이 사람 이씨가 놀랐습니다. 예?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유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죠?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씨 마음. 이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망친 사람이 지금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 사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김 회장. 12부 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12부 울리는 전화. 호텔 방 안은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 휴대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김 회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경찰도 이씨도 모두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표정. 방금 전까지 여유있던 박 사장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다가 경찰을 봤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통화. 박 사장이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회장님. 잠깐 침묵이 흐르고 박 사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 호텔입니다. 그리고 박 사장 얼굴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짧은 대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경찰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도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박 사장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침묵.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박 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나오랍니다. 밖으로. 경찰이 말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끝날 일입니다. 호텔 밖. 잠시 후 그들은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림. 차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 조용한 얼굴, 차가운 눈. 박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김 회장. 그 남자가 천천히 주변을 봤습니다. 경찰, 이씨, 박 사장.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밌네. 예상 밖 행동. 하지만 다음 순간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회장이 경찰을 보고 말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13부 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13부 김 회장의 정체. 호텔 앞 밤공기가 차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옆에 선 남자 김 회장.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드 하나. 그리고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순간 정지. 경찰 둘이 그 카드를 보는 순간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한 명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거 신분.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 카드에는 정부 특별수사 관련 신분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씨 혼란. 이씨 머릿속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기 조직의 최고 위에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수사 쪽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 사장의 표정.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이름 밖에서 쓰는 이름이다. 진짜 상황. 김 회장이 경찰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 붕괴. 그 순간 박 사장은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일해온 구조, 돈, 사람, 사업, 그 모든 것이 이미 수사 대상이었던 겁니다. 김 회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 위에 있는 사람들, 돈, 흐름,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은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박 사장 절규. 박 사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나를 이용한 겁니까? 김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백 명을 이용했다. 이 씨를 보며 김 회장이 이 씨를 봤습니다.
잠깐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기록 확인하세요. 확인. 경찰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입니다. 김 회장의 말. 김 회장이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온 건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이건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김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사람이다. 14부 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14부 계획에 없던 차. 호텔 앞 도로에서 한 대의 차가 빠르게 멈췄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경찰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회장은 그 차를 보자마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문이 열림. 차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나이는 50대쯤. 평범한 옷차림.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주변 공기가 조용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반응.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박 사장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형님 그 한마디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박 사장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위입니다. 진짜 위. 지금까지 사람들은 김 회장이 가장 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 시끄럽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 김 회장, 박 사장, 이씨. 김 회장의 긴장. 김 회장이 처음으로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왜 오셨습니까? 그 남자가 비식 웃었습니다. 내 돈 내기 나온다는데 와야지. 충격. 경찰 둘도 서로를 봤습니다. 이씨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겪은 일들이 훨씬 큰 조직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 남자의 말. 그 남자가 박 사장을 봤습니다. 너 입 열었냐? 박 사장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용한 공포. 그 남자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박 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 회장의 결단. 김 회장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체포하십시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하지만 그 남자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수갑. 그리고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전화 한 통. 그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잠깐 침묵.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 정리해. 이상한 분위기. 그 말을 한 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경찰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5부 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15부 몰려오는 차들. 밤 공기 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차 특유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낮고 거친 엔진 소리. 그리고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습니다. 등장. 코너를 돌며 차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밴, 큰 SUV, 승용차 한 대, 두 대, 세 대, 6대. 호텔 앞 도로에 줄줄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림. 차 문들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덩치 큰 남자들이 하나 둘 내렸습니다. 검은 옷, 무표정.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긴장. 경찰 둘이 서로를 봤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뒤로. 이씨와 경찰이 조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남자, 조직의 진짜 위라고 불린 남자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해? 그리고 손을 한번 들었습니다. 멈춤. 그 남자들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한 발짝도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명령만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협상.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냅시다. 그 남자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끝. 누구 마음대로. 냉정한 말.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미 증거 있습니다. 돈, 흐름, 계좌, 사람. 그리고 도망 못 갑니다. 웃음. 그 남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망? 누가 도망가? 그리고 경찰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한마디. 그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경찰 몇 명으로 세상 바뀌는 줄 아냐? 순간 그 말이 끝나자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조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이씨. 그 순간 이씨는 자기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빚, 속은 시간, 이용당한 세월,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선택. 갑자기 이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놀랐습니다. 이 씨. 하지만 이 씨는 그 남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망치는 거 그만하십시오. 예상 못한 장면. 모든 사람이 순간 멈췄습니다. 조직 사람들도 경찰도. 그 남자는 잠깐 이 씨를 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재밌네. 16부 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16부 예상 못한 침묵. 이 씨의 말이 방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사람 망치는 거 그만하십시오. 그 순간 호텔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잠깐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조직의 위. 그 남자가 천천히 이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잠깐 후 작게 웃었습니다. 넌 누구냐? 이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망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말 한마디. 이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인생 망가지면 결국 누구도 안 남습니다. 잠깐의 변화.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씨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뒤에 있던 조직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 옆에 있던 박 사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김 회장도 이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웃음. 그때 조직의 위라고 불린 남자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피식.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말 재밌다. 뜻밖의 질문. 그가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지금 뭘 하고 싶냐? 이 씨 대답. 이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저처럼 안되게 하고 싶습니다. 긴 침묵.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조직 사람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모두 놀람. 경찰도 김 회장도 박 사장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 말. 그리고 이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 바꾸고 싶으면 살아남아라. 떠나는 차들이 하나 둘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호텔 앞에는 경찰, 김 회장, 박 사장, 이 씨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17부 인생 썰 천국 평생 이용만 당한 남자. 17부 그날 밤 이후 결말. 검은 차들이 모두 떠난 뒤 호텔 앞에는 조용한 밤만 남았습니다. 경찰 사이렌도 이제 멀어졌고 거리에는 차 몇 대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체포. 경찰이 박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박 사장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말. 박 사장이 이 씨를 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마지막 변명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차. 박 사장은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그 차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 호텔 앞에는 이 씨와 김 회장만 남았습니다. 김 회장이 잠깐 이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니었으면 이 사건 못 끝냈을 겁니다.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화가 나서 왔습니다. 제안. 김 회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 하나 해볼 생각 있습니까? 이 씨가 놀랐습니다. 일이요? 뜻밖의 말.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피해자 돕는 일입니다. 이런 사기 조직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침묵. 이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쏟고 이용당하고 망가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결정. 하지만 그날 밤 이 씨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직접 선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몇 년 뒤, 몇 년이 지나 이 씨는 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울면서 말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이 씨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호텔 앞 차가운 공기. 그리고 그 남자가 했던 말. 세상 바꾸고 싶으면 살아남아라. 이야기 끝.